안녕하세요. 스포츠 분석가 토선생입니다. 매일 국내 해외 경기를 업데이트하고 있습니다. 모든 경기 프리뷰 이 영상만 보셔도 적중률 상향 되실 겁니다. 초보자분, 한폴락 하시는 분, 조합이 어려우신 분. 영상 하단 고정 댓글 링크나 카톡 아이디 검색 투31으로 연락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본 영상은 참고용으로 보시길 바랍니다. 3월 30일 31일 해외 축구 22경기 프리뷰 시작하겠습니다. 나폴리 vs 아탈란타. 나폴리, 이탈리아 1부 7위. 감독이 교체된 다음에는 확실히 상승세를 타고 있는 상황이다. 일단 전임 감독 시절에는 고립되는 경우가 잦았던 흡입차가 살아나는 등 지난 시즌 우승할 때 보여준 폼을 보여주고 있다는 점이 상당히 긍정적이다. 나폴리의 조타수인 로보트카가 강호들의 강한 압박에 지워지는 경우가 잦은 면모가 있기는 한데 아탈란타를 상대로 현재 4연승을 기록하는 등 상성에서는 나폴리가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아탈란타, 이탈리아 1부 6위. 현재 케텔라 후쿠프메이너스가 모두 부상으로 인해 이탈한 상황이다. 핵심 공격형 미드필더 자리가 상당히 고민인 상태다. 이 자리가 중요한 이유는 공미 자리에서의 침투와 창조성이 없다면 아탈란타의 공격은 측면 크로스나 컷백으로만 이루어지면서 단조로운 양상을 띌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아탈란타가 강호들에게 약한 이유도 아탈란타가 중원을 컨트롤하는 것이 어려운 팀을 만나면 중앙에서의 창조성을 보장하기 어렵기 때문이라고 본다. 코멘트. 나폴리의 승리를 기대해보는 매치다. 일단 나폴리가 보여주는 상성에서 아탈란타를 앞서고 있는 상황이다. 아탈란타의 중앙 공격형 미드필더 자리 공백이 있는 상황이라면 측면에 매달리는 상황이 연출되면서 아탈란타의 공격력이 단조로워질 수 있는 상태. 아탈란타가 강호들에게 약한 이유도 이것으로 설명할 수도 있을 것이다. 토선생 픽. 승패, 나폴리 승. 핸디, 무승부. 언오버, 오버. 뉴캐슬 vs 웨스트햄. 뉴캐슬, 잉글랜드 1부 10위. 슬슬 홈에서도 수비진의 노쇠화와 기동력 저하가 보이는 편이다. 울버햄턴을 제압하기는 했지만 울버햄턴도 전방 상황이 부상으로 인해 좋지 못했던 팀이었음을 기억해야 한다. 결국 뉴캐슬의 강한 압박 전술과 부상자들이 너무 많이 나온 상황이 시즌 막판 기동력의 저하로 이어지면서 라인 간격 유지에 힘이 붙인 상황으로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을 것이다. 웨스트햄, 잉글랜드 1부 7위. 웨스트햄이 쿠두스가 없기는 해도 보엔의 결정력과 파케타의 풀어주는 능력을 신뢰할 여지는 있는 편이다. 다만 뉴캐슬의 강한 압박 위주 전술이 상당히 부담스러울 가능성은 높은데 웨스트햄도 피지컬 대비 수비진의 기동력이 좋은 팀이라고 하기는 어렵고 양 윙백의 수비력도 약한 편이다. 웨스트햄이 강호들이 밀어붙이는 상황에서 약점을 드러내는 이유도 여기서 찾을 수 있다고 본다. 코멘트. 오버 2, 5. 양상의 무승부를 기대해보는 매치가 될 것이다. 일단 두 팀이 서로를 공략할 수 있을 만한 요소가 많은 상태다. 그동안은 뉴캐슬이 수비적인 불안에도 불구하고 홈에서의 성적을 잘 가져온 모습을 보여주기는 하고 있지만 이제는 수비진의 기동성과 체력에 한계가 오고 있는 상황으로 볼 수 있을 것 같다. 토선생 픽. 승패, 무승부. 핸디, 웨스트햄. 언오버, 오버. 헤타페 vs 세비야. 헤타페, 스페인 1부 10위. 전반적으로 홈에서 강한 전력이다. 압박의 강도를 높여서 상대의 전진을 방해하거나 슛카운터로 플레이를 하는 특성 때문에 에너지 레벨 관리가 쉬운 홈에서 더 강한 모습을 보여주는 것도 어느 정도 당연하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물론 직선적인 플레이에는 어느 정도 수비도 타격을 입을 수는 있을 것, 압박을 위해서 팀의 중심이 앞으로 쏠리는 상황에서는 라인이 딸려 올라가야 하기 때문이다. 세비야, 스페인 1부 16위. 세비야의 기복은 체력에서 오는 것이라고 봐야 할 듯하다. 압박을 중시하는 키케 플로레스 감독 덕에 어느 정도 압박 시퀀스는 유지하는 편이지만 결국 후반까지 이 에너지 레벨을 올리는 것은 어려울 수밖에 없다. 그나마 직선적인 플레이를 정교함보다 선호하는 세비야가 헤타페를 상대로 난전 양상을 잘 만들기는 하는데 엔네시리 같은 선수들이 A매치 바이러스에 시달릴 가능성이 없지는 않을 듯. 코멘트. 오버 2, 5. 양상에서 헤타페가 이길 것으로 보고 있는 매치다. 홈에서 에너지 레벨이 충족된 상황에서는 강한 모습을 보여주는 편이기 때문이다. 물론 세비야도 직선적인 플레이를 바탕으로 앞으로 쏠린 헤타페의 균형을 무너뜨리는 식으로 경기를 혼전으로 만들어내는 것 정도는 기대를 해볼 수 있을 것 같다. 토선생 픽. 승패, 헤타페 승. 핸디, 무승부. 언오버, 오버. 제노아 vs 프로시노네. 제노아, 이탈리아 1부 12위. 유벤투스와 0대 0으로 무승부를 기록했다.
그만큼 제노아가 가지고 있는 안정성에 대해서는 높은 평가를 해줄 수 있을 것. 3부지로 상당히 미드필더를 두텁게 구성하는 특성도 도움이 되고 있지만 제노아의 중원 구성도 세리에에서 잔뼈가 굵은 선수들이 많다. 공격진에서도 레테귀 구드문드손 조합이 국대에서도 중용되고 있을 정도로 제 몫을 잘 해주고 있는 상태다. 프로시노네, 미탈리아 1부 18위. 프로시노네의 약점은 수비와 원정에서의 처참한 성적. 특히 프로시노네가 제노아를 상대로는 상당히 약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감독은 중원을 잘 쓰면서 지공 성향으로 가는 것을 선호하는 편. 이 문제는 공격적으로 가는 만큼 슈팅도 많이 허용하는 성향이 짙은 편이기도 하고 특히 원정에서는 수비적인 리스크가 매우 크다. 현재 프로시노네는 원정 승리가 없고 제노아 원정에서도 2015년 이후로는 승리가 없다. 코멘트. 제노아가 유리한 매치라고 보고 있는 매치라. 일단 프로시노네의 약한 수비를 생각해야 하고 원정에서의 실점 통제력이나 성적도 좋다고 하기 어려운 상황. 제노아의 중원 안정성도 뛰어난 편이기 때문에 제노아가 지공 성향을 띠는 프로시노네의 공세에 대응하는 것도 아주 어렵다고 보지는 않는다. 토선생 픽. 승패, 제노아 승. 핸디, 제노아 승. 언오버, 오버. 토리노 vs AS 몬차. 토리노, 이탈리아 1부 11위. 단단한 중원과 수비라는 강점은 충분히 장점이라고 할 수 있는 팀이다. 문제라면 결국 2선과 1선의 기복이다. 지난 경기에서는 자파타와 블라시치가 모두 터진 모습을 보여주기는 했지만 대부분의 경기에서는 측면 컷백과 크로스에 의존하는 등 단순한 공세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은 편이다. 자파타도 나이로 인해서 긁히는 날과 아닌 날의 차이가 상당히 크다는 단점을 공유하고 있다. 몬차, 이탈리아 1부 10위. 몬차가 최근 흐름이 상당히 좋은 모습이다. 최근에는 4-2-3-1로 조금 더 공격적인 포메이션을 구축하는 모습이다. 다행히 말디니의 4경기 3골 활약과 콜파니의 폼 상승 등 공격적으로 긍정적인 기조를 가져가고 있는 상태다. 물론 상위 전력을 상대로는 압박이 풀리는 상황에서의 리스크를 지고 가는 편이기는 하지만 기본적인 안정감으로 하위 전력을 상대로는 우세한 흐름을 잘 가져오는 편이었다. 코멘트. 몬차가 유리할 수도 있다고 본다. 현재 두 팀이 가지고 있는 단단함이야 비슷하다고 하더라도 결국 중앙에서 더 정교하게 갈 수 있는 팀이 누군지 생각해야 할 것이다. 이 상황에서는 2선 자원들의 파괴력을 올리고 있는 페이스인 몬차의 손을 들어줄 수 있다고 본다. 물론 토리노의 버티는 힘을 무시하기 어렵다면 언더, 2, 5, 나 무승부 분산 투자도 나쁘지는 않다. 토선생 픽. 승패, 몬차 승. 핸디, 몬차 승. 언오버, 언더. 라이프치히 vs 마인츠. 라이프치히, 독일 1부 5위. 이상하게 최근에는 마인츠에게 당하는 빈도가 적지는 않았다. 마인츠나 아우크스부르크 같이 역습 성향을 보여주는 팀을 만나서는 수비가 문제를 일으키면서 부진한 성과를 내는 경우가 없지는 않은 전력이다. 물론 이것은 마인츠가 골결정력이라는 면에서 조금이나마 좋은 모습을 보여주었을 때의 이야기고 현재 라이프치히가 가지고 있는 변수는 A매치 바이러스 정도다. 마인츠, 독일 1부 16위. 마인츠의 공세적인 플레이나 이로 인해서 생기는 슈팅의 개수는 만만치 않다는 평이다. 물론 결정력은 또 다른 이야기다. 지난 경기 부르카르가 2골을 기록하기 전까지는 2골의 이재성이 팀 최다 득점자였을 정도였다. 결국 결정력의 부재로 인해서 어설프게 라인을 높이다가 철퇴에 맞는 장면도 자주 나왔던 것이 사실. 1대8로 진 바이언전이 그 예시라고 할 수 있겠다. 코멘트. 라이프치히가 승리를 거둘 것으로 보는 매치다. 결국 결정력 차이로 인해서 난전을 만들면서 경기를 알 수 없게 만들었던 마인츠의 플레는 나오기 어려운 상태. 오히려 마인츠가 어설프게 라인을 올리는 상황에서 라이프치히에게 크게 당하는 것으로 안갚음을 당할 수 있다고 본다. 토선생 픽. 승패, 라이프치히 승. 핸디, 라이프치히 승. 언오버, 오버. 레버쿠젠 vs 호펜하임. 레버쿠젠, 독일 1부 1위. 시즌 중후반기로 들어가면서 확실히 선수들의 에너지 레벨에 대한 고민은 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프라이부르크나 카라바흐전에서 수비진이 어느 정도 위기 상황을 만드는 모습이 없지는 않았던 것이 사실. 물론 지난 경기도 비리츠, 프림퐁, 그리말도 등 공격 진영에서 영향력을 발휘하는 선수들이 모두 공격 포인트를 기록하는 등 팀의 공격 시스템으로 웬만한 실점은 무력화시키고 있는 상태다. 호펜하임, 독일 1부 7위. 호펜하임이 주도권을 잡고 경기를 풀어가는 유형인데 때문에 강호들에게는 상당히 약한 편이다. 자신들의 압박을 유려하게 풀어갈 수 있는 플랜이 있는 팀에게 전반적으로 부진한 모습이다. 특히 이 상황에서는 전방에 힘을 꽤 실어주는 극단적인 공격성이 문제가 되는 케이스. 물론 이 높은 라인이 공격에서 이익을 가져오는 계기가 되기도 하지만
강호들을 상대로는 수비가 안정적으로 굴러가는 경우가 많지는 않다. 코멘트. 오버 3, 5 양상에서 레버쿠젠이 승리를 거둘 것으로 보고 있다. 슬슬 수비진이나 선수들의 체력적인 부분에 대한 우려를 해야 하나 레버쿠젠이 웬만한 실점으로는 승리에 큰 문제가 없는 상태이다. 호펜하임이 압박도 유려하게 풀어갈 수 있을 만한 패스워크의 힘도 여전히 유효하다고 할 수 있는 상태이고 공격진들의 폼도 여전히 믿을 만한 수준이다. 토선생 픽. 승패 레버쿠젠 승. 핸디 레버쿠젠 승. 언오버 오버. 프랑크푸르트 vs 우니온 베를린. 프랑크푸르트 독일 1부 6위. 지난 경기에서도 결국 수비가 버텨주지 못하면서 역전패를 당하고 말았다. 압박과 에너지 레벨을 중시하는 팀이라서 늘 후반기에 수비가 버거움을 느끼는 시기가 있다. 지난 시즌에도 이번 시즌에도 2월 말부터 시작되는 수비적인 난조에 시달리는 중이다. 상대의 공격수들의 폼이 완전하지는 않다고 해서 방심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라고 본다. 우니온 독일 1부 13위. 우니온의 경우도 중앙을 틀어막는 식으로 나온다면 미넨이나 호펜하임 같은 강한 공격력을 가진 팀들에게도 어느 정도 수비적인 강점을 보이는 모습. 물론 베커를 팔아버리는 등 공격력을 반포기한 행보를 보이고 있지만 올 시즌을 잔류하는 선에서 마무리를 할 요량이라면 우니온의 수비력 중심 플레이가 나쁘지 않다고 볼 수는 있을 것이다. 코멘트. 언더 2, 5 양상의 무승부를 기대해보는 매치라. 프랑크푸르트의 수비력도 에너지 레벨의 하락으로 인해서 100% 신뢰하기는 어려울 수 있는 상황. 우니온도 중앙을 막아버리는 식으로 운영하면서 수비를 1차적으로 하면 저득점 양상에서 실리를 어느 정도 챙길 수 있다고 본다. 토선생 픽. 승패 무승부. 핸디 우니온 승. 언오버 언더. 멘헨글라트바흐 vs 프라이부르크. 멘헨글라트바흐 독일 1부 12위. 멘헨글라트바흐의 문제는 역습 위주의 팀이 수비가 되는 분위기가 아니라는 점, 특히 상대 중원에서의 패스와 빌드업에 상당히 무력한 모습을 자주 보이는 점이 크다. 상대 에이스가 이런 상황이라면 날개를 달 수 있는 상황이라는 점에 주목해야 할 것. 실제로 자신들의 홈에서 이 약점 때문에 6골을 허용하고 져버린 경기도 나왔던 바 있다. 프라이부르크 독일 1부 9위. 프라이부르크는 자신들이 점유율과 경기에서의 컨트롤 능력을 보여주는 경우 강한 모습을 보여주는 편이다. 에이스 그리포가 경기 영향력이 부족한 편이기는 하지만 공이 배급이 되는 상황에서는 킥이라는 무기를 잘 사용할 수 있는 유형. 결국 멘헨글라트바흐가 점유나 프라이부르크의 패스를 저지하지 못한다면 프라이부르크의 공격이 잘 풀릴 수밖에 없다. 코멘트. 프라이부르크가 이길 것으로 보고 있는 매치라. 멘헨글라트바흐가 상대 패스를 저지하는 것을 매우 어려워한다는 점이 포인트다. 공이 중앙에서 도는 상황에서는 프라이부르크의 에이스인 그리포가 상당히 경기에서 돋보일 수 있는 상황이라고 본다. 멘헨글라트바흐의 미드필더 문제가 결국 발목을 잡을 것이다. 토선생 픽. 승패 프라이부르크 승. 핸디 프라이부르크 승. 언오버 오버. 브레멘 vs 볼프스부르크. 브레멘 독일 1부 10위. 현재 볼프스부르크의 새로운 감독과는 전술적인 상성이 좋은 편이다. 다만 부지런한 활동량과 침투로 역습을 가는 브레멘은 미드필더 라인의 구성이 중요한 편인데 은진마, 스테이지, 바이저 같은 선수들의 이탈은 상당히 아쉬울 듯 특히 역습 상황에서 바이저의 침투 능력이 상당히 그리울 수 있을 것 같다. 볼프스부르크 독일 1부 14위. 코바치 감독이 경질이 되었고 전 사우스햄튼 감독인 하세니틀을 새로운 감독으로 선임했다. 하세니틀은 상당히 압박과 공격적인 운영을 선호하는 위르겐 클롭식 축구를 선호하는 편이다. 다만 EPL에서도 상대들이 맞불을 놓지 않자 부진하면서 경질되는 등 역습 성향의 실리적인 축구에는 어느 정도 약한 면모가 있다는 평가이다. 브레멘이 볼프스부르크에게 상성이 좋다는 점은 이 이유다. 코멘트. 브레멘이 현재 하세니트를 상대하는 상황이라면 상성이 좋을 것으로 보인다. 맞불을 쉽게 놓지 않을 것이고 미드필더의 두터움으로 수비와 역습으로 상대하는 것에 하세니틀이 약한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물론 브레벤도 역습 상황에서의 침투를 담당할 선수들이 많이 빠진 것은 아쉬울 것이다. 신승 이상은 기대하기 어려울 수 있다. 토선생 픽. 승패 브레멘 승. 핸디 무승부. 언오버 언더. 본머스 vs 에버튼. 본머스 딩글랜드 1부 13위. 홈에서 전방 압박이 잘 통할 수 있는 팀들은 본머스에게 제물이 되는 편이다. 그만큼 데인마크나 상대의 전개를 방해할 줄은 아는 팀 상위 전력은 본머스가 행하는 전방 압박을 유려한 플레이로 벗겨내고는 하지만 아무래도 발밑이 투박할 수밖에 없는 하위 전력은 이 압박에 상당히 허둥대기 일수다.
올 시즌 10위 아래의 팀을 상대로 홈에서 무패를 기록하고 있는 상태다. 에버튼, 잉글랜드 일부 17위. 에버튼도 맨유를 상대로 23개의 슈팅을 기록하는 등 어느 정도 전개 능력을 보여준 점은 높게 평가할 수 있다. 다만 이 슈팅이 골로 하나도 연결되지 않는 등 여전히 오픈 플레이에서의 화력은 부족하다고 보는 것이 옳을 것이다. 에버튼의 중원 구성도 투박한 편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본머스의 강한 압박에는 고전할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 보는 것이 합당할 듯하다. 코멘트. 본머스가 승리를 거둘 것으로 보고 있는 매치다. 본머스의 강한 압박을 이겨내기에 에버튼의 중원 구성이 투박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는 것이 포인트가 될 것이다. 에버튼이 어느 정도 슈팅을 만들어내는 상황에서도 베투루인 같은 공격수들이 오픈 플레이에서 응답력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는 점도 중요한 요소이다. 토선생 픽. 승패, 본머스 승. 핸디, 본머스 승. 언오버, 오버. 첼시 vs 벌리. 첼시, 잉글랜드 일부 11위. 최근 무드릭과 잭슨의 폼이 많이 올라왔다고는 하나 뉴캐슬과 레스터 등 공격적인 플레이를 하는 팀을 상대로 거둔 성적이라서 벌리전과는 다른 모습을 보여줄 수도 있다. 오히려 낮은 라인을 공략해야 하는 이 매치에서는 턴오버 머신이 된 스털링의 폼이 상당한 하락세라는 점이 더 결정적으로 작용하게 될 가능성을 배제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벌리, 잉글랜드 일부 19위. 일단 벌리가 보수적이고 실리적인 운영을 시도할 가능성은 높아 보인다. 다만 상대의 전방 압박에 상당히 고전하는 특성을 가진 벌리라서 결국 버티는 데에도 한계를 드러낼 것. 특히 최근 6경기에서는 전반을 어느 정도 버티는 매치에서도 후반에 집중력이 떨어지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상태. 특히 80분경 이후로는 실점을 기록하지 않은 매치가 하나도 없었을 정도였다. 코멘트. 벌리가 너무 전방 압박에 취약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 결국 첼시가 우세한 흐름으로 가게 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물론 첼시가 스털링의 폼이 좋지 못하다면 기동력이 장점인 무드릭과 잭슨의 활용만으로 벌리를 상대로 쉬운 승부를 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미지수로 보고 있는 매치이기도 하다. 토선생 픽. 승패, 첼시 승. 핸디, 첼시 승. 언오버, 언더. 노팅엄 vs 크리스탈 팰리스. 노팅엄, 잉글랜드 일부 18위. 승점 4점이 추가로 삭감되면서 급해진 상황. 다만 승리를 장담하기에는 감독의 역량이 그다지 좋다고 하기는 어려울 듯하다. 특히 중앙을 정교하게 쓰면서 확실한 공격 루트를 만들어내는 것을 어려워하는 것이 사실이다. 그나마 브라이턴 리버풀 맨유를 상대로 공격을 어렵게 만드는 잠그기에 대한 신뢰도가 어느 정도 보이는 것이 사실이기는 하다. 팰리스, 잉글랜드 일부 14위. 팰리스도 사실 노팅엄과 비슷한 상황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다. 친선 경기에서도 에제의 폭발력에 공격을 상당히 의존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인 것이 현실. 그나마 수비가 버텨주는 것이냐고 묻는다면 답은 노. 75분부터는 상당히 집중력이 떨어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루턴전에서도 96분에 골을 허용하고 지는 등 후반부에 실점하는 빈도가 너무 잦다. 코멘트. 노팅엄이 상대의 폭발력을 버티면서 후반에 승부를 건다면 팰리스에게 신승 정도를 거두는 것은 가능할 듯하다. 물론 노팅엄의 감독 누누도 중앙을 정교하게 쓰면서 플레이하는 데에는 큰 영향을 보이지 못하는 것이 사실이다. 언더 2, 5를 1순위로 삼는 것을 추천할 수 있는 경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토선생 픽. 승패, 노팅엄 승. 핸디, 무승부. 언오버, 언더. 세필드 vs 풀럼. 세필드, 잉글랜드 일부 20위. 수비가 전혀 안정을 찾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브라이튼 아스날 등 강하게 전방에서 활동하는 팀들을 상대로는 대량 실점도 상당히 잦은 모습. 풀럼이 강호들을 상대로 역습으로 어느 정도 재미를 보고 있다고 해도 주도적인 플레이 스타일을 구성할 수 없는 팀은 아니다. 풀럼에게도 페이스를 내주고 휘둘릴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본다. 풀럼, 잉글랜드 일부 12위. 최근 토트넘이나 맨유, 브라이튼 같은 강호들을 상대로 역습으로 꽤 재미를 보는 중 다만 4-2-3딜 양상에서 팀 림을 필두로 한 빌드업으로 정교하게 전진하는 것도 가능한 한 전력이라고 보는 것이 합당할 것. 이 상황에서는 노. 9의 활약이 없다면 부진한 경우도 없지는 않은데 최근 무니즈의 폼이 좋고 히메네즈도 돌아올 수 있다는 소식이 들려오고 있다. 코멘트. 풀럼의 핸디캡 승리도 무난하게 기대해볼 수 있을 것으로 본다. 풀럼이 전방에 힘을 주고 주도하는 스타일의 운영도 충분히 가능한 팀이라고 보는 것이 옳을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셰필드가 보여주는 실점률은 매우 높은 편이다. 풀럼이 상당히 공격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이 많은 상태다. 토선생 픽. 승패, 풀럼 승. 핸디, 풀럼 승. 언오버, 오버. 토트넘 vs 루턴타운.
토트넘, 잉글랜드 일부 5위. 토트넘의 약점이 압박과 역습 대응이라는 점이 지난 경기에서 나오고 말았다. 문제는 루턴이 상당히 압박 지향적으로 나서는 편이고 역습 성향을 가지고 있는 것도 마찬가지다. 물론 루턴이 원정에서는 에너지 레벨이 급속도로 빠지는데 이 상황에서는 토트넘의 연계가 어느 정도는 풀릴 것으로 본다. 물론 토트넘도 A매치에 차출된 선수가 많은 만큼 에너지 레벨을 보장까지 하기는 어렵다는 것이다. 루턴타운, 잉글랜드 일부 16위. 루턴의 약점은 좁은 홈보다 원정에서 에너지 레벨이 상당히 하락한다. 이 상황에서는 압박 지향적으로 나서는 것이 오히려 높은 라인이라는 도구로 작용하기도 한다. 물론 루턴이 역습 상황에서의 힘으로 원정에서도 뉴캐슬과 4대4로 승부를 내거나 본머스와의 매치에서도 3대4로 패하는 등 어느 정도 역습에 약점이 있는 팀을 상대로 난전을 만드는 것을 보여주기도 했다. 코멘트. 루턴이 힘이 빠진 상황에서는 토트넘이 연계를 유리하게 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다만 역습 대응에서 반더벤의 공백을 상당히 느꼈고 A매치 후유증도 있을 수 있는 토트넘이 루턴타운의 압박 지향적인 움직임과 역습의 타격을 어느 정도 입을 가능성은 열어두는 것이 현명할 것이라고 본다. 토선생 픽. 승패 토트넘 승. 핸디 무승부. 언오버 오버. 알메리아 vs 오사수나. 알메리아 스페인 일부 20위. 동적인 움직임을 선보이는 편인데 사실 이것도 걸러서 듣는 편이 나을 것 같은 팀이다. 알메리아가 가지고 있는 것이 사실상 기동력 하나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수비에서는 실수가 잦은 편이고 공격에서도 섬세함이 부족해서 가지고 있는 옵션 자체가 다양하지 못하다는 한계가 뚜렷하다. 상대 주포가 바이러스 감염으로 인해서 나올 수 없다는 점이 그나마 희망일 수는 있을 것이다. 오사수나 스페인 일부 12위. 오사수나의 비상사태는 부디미르가 없다는 것이다. 15골을 넣은 부디미르 다음으로 골을 많이 넣고 있는 선수들의 골은 3골에 불과한 상황이다. 결국 오사수나도 어느 정도 득점력을 내려놓는 것이 나아 보이는 상황이다. 물론 500을 가동한 상황에서의 수비력은 지로나 레알 마드리드 정도가 아니면 쉽게 생각하기 어렵기도 하고 수비를 하면서 한 골 차이의 신승을 만들어내는 것으로 재미를 잘 보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코멘트. 언더 2, 5. 양상에서 오사수나가 이길 것으로 본다. 부디미르가 오사수나 엔트리에 남아있다면 오사수나가 더 크게 이길 수도 있을 것 같지만 부디미르가 없는 상황에서는 오사수나의 전방도 상당히 힘이 빠질 것이다. 물론 이를 감안해도 투박하고 실수가 잦은 알메리아의 수비진을 믿을 수 있다는 것은 어불성설에 가깝기는 하다. 토선생 픽. 승패 오사수나 승. 핸디 오사수나 승. 언오버 언더. 라치오 vs 유벤투스. 라치오 이탈리아 일부 9위. 새로 감독이 된 투도르는 300을 상당히 잘 쓰는 감독이다. 현재 엔트리에 카마다나 알베르토 같이 300 시스템에 익숙한 선수들이 많아 라치오가 어느 정도 폼이 저하된 선수들의 퀄리티가 올라오는 것을 기대해볼 소지는 있을 것으로 본다. 다만 데인마크를 선호하는 라치오의 감독 특성상 이 압박이 풀리는 상황에서는 하위권 팀에게도 역습 찬스를 허용하는 등 약점이 없지는 않은 편이다. 유벤투스, 이탈리아 일부 3위. 유벤투스가 상당히 좋지 못한 흐름을 타고 있는 것은 분명할 것이다. 일단 라비오나 로카텔리가 피지컬에서 상대의 데인마크를 이겨낼 만한 모습을 보여줄 수는 있다. 다만 키에사 이외에는 공수 연결고리를 해줄 선수가 부족한 구조적인 약점이 없지는 않은 편이고 노오구 블라호비치와 밀리크가 동시에 없는 상태이다. 유벤투스가 굳이 지공에 매달릴 이유가 없기는 하지만 그래도 다득점 상황을 보장할 상황은 아니라고 본다. 코멘트. 언더 2, 5. 양상의 무승부를 기대해보겠다. 라치오의 300전환이 어느 정도 팀적인 완성도에 기여할 수 있는 것은 있을 것이다. 다만 역습 상황에서의 약점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기는 한데 다행히 유벤투스의 중앙 창조성 문제와 함께 노후 자원이 모두 빠진 상황이 달갑지 않은 것은 마찬가지다. 토선생 픽. 승패 무승부. 핸디 라치오. 언오버 언더. 에스턴 빌라 vs 울버햄턴. 에스턴 빌라 잉글랜드 일부 4위. 이상하게 울버햄턴을 상대로는 약한 편이다. 2020년에 1대 0으로 이긴 이후에는 승리를 거둔 경기가 단 한 번도 없다. 다만 에스턴 빌라가 홈에서 매우 강하다는 것은 잘 알려진 사실이기도 하고 현재 울버햄턴이 가진 공격진 뎁스의 문제가 심각한 상황이다. 현지에서는 에스턴 빌라의 배당을 65배로 보면서 에스턴 빌라가 뒤지고 있던 전적을 따라잡을 적기라고 판단하고 있다. 울버햄턴 잉글랜드 일부 9위. 경기를 지배하면서 코벤트리를 몰아붙였지만 역시 공격진의 누수로 인해서 2대 3으로 패하고 말았다. 현재 쿠냐 황희찬 벨레가르데네투가 모두 없어 사실상 공격 자원은 사라비아밖에 없는 엔트리이다.
문제는 사라비아도 A매치에 차출된 상황이라서 울버햄턴의 엔트리 중 체력적으로 멀쩡한 공격수가 없다는 것이다. 울버햄턴의 선수비 후역습 성향의 마무리를 해줄 만한 선수가 잘 안 보이는 것이 사실이다. 코멘트. 이번 매치에서는 에스턴 빌라가 우세할 듯 그만큼 현재 울브스가 가지고 있는 공격진의 뎁스를 심각하게 바라봐야 할 듯하다. 에스턴 빌라가 2020년 이후로 울버햄턴에게 이긴 적이 없을 정도로 울버햄턴에게 약하다고는 하지만 그래도 홈에서 보여주는 전반적인 역량에 대한 신뢰도 해볼 수 있을 것으로 본다. 토선생 픽. 승패 에스턴 빌라 승. 핸디 무승부. 언오버 언더. 발렌시아 vs 마요르카. 발렌시아 스페인 1부 8위. 홈에서는 지난해 9월 패배 이후에는 리그에서 무패를 달리고 있다. 높은 에너지 레벨과 압박으로 상대를 누르는 팀이라고 할 수 있는데 홈에서의 에너지 레벨 소모는 원정과 비교하면 안정성을 띠는 편이다. 다만 가야가 빠질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상당히 신경 쓰이는 요소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팀 특성상 기동력을 발휘한 전진을 선호하는 편인데 발렌시아가 가야 없이 상대 500을 돌파할 활로를 찾을 수 있을지는 다소 미지수다. 마요르카 스페인 1부 14위. 철저하게 신승 양상을 만들려는 극단적인 수비와 역습 유형의 팀이다. 물론 발렌시아 홈에서는 롱볼 말고는 크게 수가 없는 상황이라서 마요르카의 공격보다는 수비에 더 집중하는 것이 나쁘지 않을 것이다. 500을 철저하게 가져가는 편으로 기동성과 유려함을 동시에 갖춘 지로나마저도 이 마요르카의 극단성에 밀리면서 코파델레이와 리그에서 모두 승리를 내주기도 했다. 코멘트. 언더 2, 5 양상에서 무승부가 나올 것으로 보고 있는 매치다. 그만큼 마요르카의 500을 발렌시아가 가야 없이 돌파를 할 수 있느냐는 미지수로 볼 수 있는 상황인 것. 물론 압박의 질이 높아서 홈에서는 상승세가 매우 뛰어난 편이라는 점을 든다면 마요르카도 공을 달고 전진하는 것은 시스템적으로 어렵다. 토선생 픽. 승패 무승부. 핸디 마요르카 승. 언오버 언더. 바이에른 뮌헨 vs 도르트문트. 바이에른 뮌헨 독일 1부 2위. 다름슈타트를 잡기는 했지만 다이어의 불안함과 케인의 발목 부상 등 도르트문트전을 앞두고 상당히 출혈이 있는 상태이다. 그나마 중원이 새로 구성되면서 고레츠카가 내려오며 수비에 안정감을 더해주고 있고 중원에서 이미 도르트문트 원정에서 현격한 격차를 보여주면서 대승을 기록한 바 있었다. 케인이 없는 상황에서 완승은 어렵다고 하더라도 무시알라의 개인 기량이라도 통하면서 다득점 양상을 만든 것은 호평할 수 있을 것이다. 도르트문트 독일 1부 4위. 도르트문트의 현재 문제는 여전히 중원에서의 문제이다. 라인 간격을 잘 조절하지는 못하고 있고 압박에 취약한 문제는 바이언에게 0대 4로 홈에서 패하는 참사로 돌아온 바 있었다. 라인 간격이 넓으니 빌드업 상황에서도 패스미스가 나오기 쉽고 이 상황에서는 쓸데없이 수비에 부하가 생기는 것은 당연한 일이기도 하다. 설상가상으로 자비처가 A매치에서 허벅지 부상으로 인해서 출전을 하지 못하는 비보도 날아왔다. 코멘트. 뮌헨이 이길 듯 일단 원정에서 도르트문트를 상대로 중원에서의 현격한 우위를 보였다. 물론 케인의 부상과 다이어의 불안함 때문에 뮌헨이 크게 이기지는 못할 것 같은 상황이나 어쨌든 고레츠카의 움직임으로 수비에서의 리스크를 최소화하는 것으로 대응을 어떻게든 하고 있는 상태다. 토선생 픽. 승패 바이에른 뮌헨 승. 핸디 무승부. 언오버 오버. 피오렌티나 vs AC 밀란. 피오렌티나 이탈리아 1부 8위. 피오렌티나가 그다지 밀란을 상대로 중앙 싸움에서 막 밀리는 상황은 나오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로테이션에 꽤 적극적인 감독이라서 피오렌티나가 중원에서의 에너지 레벨에는 큰 변동이 없기 때문. 지난 경기 아탈란타전이 취소된 것도 무시하기 어렵다. 다만 밀란도 상대의 공격적인 압박을 분쇄하는 가짓수는 많은 편이고 정작 피오렌티나의 수비나 박스 안에서의 슈팅 억제 능력은 약점이라고 꼽히는 편이다. 밀란 이탈리아 1부 2위. 밀란의 테오 결장은 아쉬운 상황이지만 매냥의 롱킥이나 지루를 활용한 연계 등 상대의 압박을 공략할 수 있는 카드는 상당히 많은 편이다. 다만 밀란이 공격적으로 운영하는 플랜 A는 늘 라인 간격 유지라는 약점을 가지는 편이다. 상대에게 공간을 상당히 주는 모습을 자주 보여주는 것이 사실. 상대의 빌드업을 꽤 허용하게 되는 결과로 나타날 가능성을 배제하기는 어려울 것 같다. 코멘트. 오버 2, 5를 1순위로 삼으면 좋을 듯하다. 피오렌티나도 밀란을 상대로 중앙에서의 힘에서 밀리지 않을 것임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물론 피오렌티나의 박스 안 수비에 대해서는 여전히 높은 평가를 해주기 어렵다. 밀란이 공격적으로 가진 수가 많다는 점을 생각해야 할 것이고 이는 테오가 없는 상황에서도 마찬가지다. 토선생 픽. 승패 밀란 승. 핸디 무승부.
언오버, 오버. 브렌트포드 vs 맨유. 브렌트포드, 딩글랜드 1부 15위. 올 시즌에는 상당히 수비 때문에 말썽이다. 아스날이나 첼시, 맨시티를 상대로는 어쩔 수 없었다고 치지만 벌리에게 1대2로 패한 것은 쉴드가 어려웠다. 올 시즌에는 벤미 히키헨리 등 주력 선수들이 장기로 빠지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고 최후방에서도 아스날로 떠난 라야의 공백이 느껴지고 있다. 그나마 7개월의 공백을 무색해하는 토니의 활약이 볼거리다. 맨유, 딩글랜드 1부 6위. 안토니가 득점을 기록하는 등 꽤 극적으로 리버풀을 잡아내고 FA컵 4강에 진출했다. 물론 리버풀이 이기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될 정도로 맨유가 올 시즌 보여준 경기력은 좋지 못했던 것이 사실이었다. 특히 전방 압박이 하브리그 팀을 상대로도 통하지 않는 모습은 충격적이었는데 시즌 내내 압박에 대한 시퀀스가 자리를 잡지 못했다는 평가도 유효한 상태이다. 코멘트. 맨유가 어찌어찌 화력으로 찍어 누르는 식으로 갈 수는 있다. 브렌트포드의 단단함도 올 시즌 하락세가 완연하기 때문이다. 다만 맨유도 압박의 시퀀스가 올 시즌 내내 불안한 것은 매한가지라고 봐야 하는 상황이고 브렌트포드도 토니와 은베모 등 역습 상황에 힘을 보여줄 수 있는 선수들은 많다. 토선생 픽. 승패, 맨유 승. 핸디, 무승부. 언오버, 오버. 바르셀로나 vs 라스팔마스. 바르셀로나, 스페인 1부 3위. 현재 크리스텐센까지 아킬레스건 부상에 시달리고 있다는 소식이다. 사실상 볼란치로 쓸 수 있는 선수가 귄도안과 로메우 둘이라고 해도 과언은 아닌 상황이다. 그래도 크리스텐센을 볼란치로 썼던 것처럼 로메우에게 수비적인 롤을 주고 빌드업을 귄도안에게 맡기는 식의 분담을 하면 어느 정도 리스크를 줄일 수 있을 것으로 본다. 최근 중앙수비에서 쿠바르시, 시비가 등장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수비 상황에서 나오는 미스도 커버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 라스팔마스, 스페인 1부 11위. 라스팔마스가 바르셀로나를 이기는 것은 구조적으로 어렵다고 봐도 무방할 정도? 이유는 라스팔마스가 바르셀로나가 추구하는 축구를 그대로 따라하는 팀이기 때문이다. 사실상 원조와 비교하면 하위 호환 소리를 들어야 하는 것이다. 바르셀로나의 약한 고리인 미드필더의 누수를 저격하려고 한다고 해도 라스팔마스가 공격진에서 빠르게 전진하는 특성을 가진 팀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오히려 득점력이 약점인 팀으로 봐야 할 것으로 보인다. 코멘트. 바르셀로나의 승리를 기대한다. 결국 바르셀로나가 여러 가지 변수에도 불구하고 라스팔마스와 비교하면 상위 호환이라는 팀임은 분명하다. 다만 빌드업 상황에서의 위기를 맞은 상태라는 점은 분명할 것이고 미드필더진의 누수가 심각한 상태이다. 바르셀로나도 크게 이기는 상황을 만들기는 어려울 것으로 봐도 이상하지는 않을 것 같다. 토선생 픽. 승패, 바르셀로나 승. 핸디, 무승부. 언오버, 언더.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본 영상은 참고용으로 봐주시고 유료 자료 및 최종 조합픽은 가족방에서만 공유해드리고 있습니다. 가족방 문의는 영상 하단 고정 댓글 링크 확인해주세요.